자, 잘 쉬셨죠? 우리 승강기 도어 전체적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한번 진행해 볼까요? 도어 시스템의 구성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승강기 도어는 카측 도어랑 승강 장측 도어, 그러니까 크게 우리는 문이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한번 봐보세요. 문이 두 개가 열려요. 우리 전철도 보면은 스크린 도어가 있고, 스크린 도어에서 승강장에 나온 다음에 전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철 도어가 따로 있죠. 이렇게 해서 우리 승강기도 승강기의 카 문과 그 다음에 승강장, 이렇게 문 두 개가 있다는 거, 그거 좀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봐보세요. 이렇게 승강장의 도어 시스템을 먼저 좀 보면요, 우리 이건 작동 방식이랑 그 다음에 용도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선 이제 전체적인 도어 시스템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. 여러분들 교재를 잘 한 번씩 보시면서 같이 나가셔야 돼요. 자, 도어 시스템의 구성 보시면은 구동장치와 전달장치, 구동장치라 그러면 모터나 어떤 펌프 같은 동력원이 있겠죠. 이 동력원을 통해서 전달장치, 그 동력이 발생하는 힘을 어떤 필요한 곳에 전달하게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또 도어 판넬, 실제로 이제 문이 닫히고 하는 이런 문판도 필요하겠죠.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. 도어의 구동용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, 인버터를 위한 교류 전용기 두 개를 사용하고 있다. 이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3번만 잠깐 보면 카가 정지 중이에요. 도어를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은 300N이라 그러죠. 300N, 힘의 단위 300N 이하여야 합니다. 근데 이 정도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카가 운행 중에 도어를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은 50N, 그러니까 50N입니다. 아까 보니까 저 잠깐 보시면 필요한 힘, 그러니까 정지 중에 도어를 개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운행 중에 도어를 개방하는 거랑 좀 보면 이게 더 힘이 낮아요. 왜 그럴까요? 운행 중에 비상탈출 때문에, 그렇게 좀 사람이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, 또 정지 중에는 어떤 안전상 이유 때문에 사람이 좀 열기는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카의 문 닫힘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힘은 기본적으로 150N이라 하는데,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좀 문제를 좀 보면서 좀 구분해야 되고, 이거를 굳이 외우기가 좀 쉽진 않아요. 명칭들이랑 숫자가 좀 나오는데, 앞으로 거기서 공부를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문제를 보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어 시스템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. 열리는 방향과 문짝의 수에 따라서 우리는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요? 열리는 방향, 문짝의 수. 잘 보시면 문이 하나로 돼 있으면 좋은데 두 개, 세 개 돼 있는 것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어요. 그렇게. 그래서 가로 열기식, 옆으로 열리겠죠. 그래서 이건 사이드 오픈. 그래서 영어로 사이드 오픈 쓰니까 머리 글자를 따서 SO, 이렇게 SO 이렇게 되고 있어요. 그러면은 가로 열기 문 한 짝, 가로 열기 문 두 짝,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. 예를 보시면요, 교재 한번 보세요. 그러면 1SO 또는 1SO 또 2SO, 2SO 하면 가로 열기인데 문이 앞에 나와요. 그래서 문이 한 짝 또는 가로 열기 문 두 짝. 그럼 SO면 사이드 오픈인데 2SO 하면 두 짝이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구나 알 수 있겠죠? 어렵지 않죠? 근데 보기도 재밌게 잘 해놨죠? 이렇게 하고 숫자는 문짝의 수를 표시한다는 거. 그러면 잘 보면 가운데로 이렇게 열리는 게 좀 있어요. 큰 거 같은 거. 그런 것들은 센터 오픈. 뭐예요? 센터 오픈. 그래서 CO. 이산화탄소랑 똑같아요. 근데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오늘 승강기 시간이기 때문에 센터 오픈 CO로 읽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앙에서 열립니다. 이럴 때는 두 짝도 있고 네 짝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2CO, 4CO, 그러면 2CO, 4CO 하면 중앙 열기문 두 짝, 중앙 열기문 네 짝이구나. 구별 좀 되시죠? 우리 잘 보시면 위아래로 열리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하 열기식이에요. 상하. 그래서 버티컬, 우리 버티컬, 이렇게 영화도 버티컬 힘이 이러겠죠. 수직 어떤 그런 걸 할 때. 그래서 버티컬 오픈해서 하는데 V가 아니라 U로 해요. 그냥 위로. UP, 업, 영어로 업, 위로.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. 승객용은
위쪽으로만 열려요. 왜 그럴까요? 사람이 타야 되는데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. 아래쪽. 그래서 가급적 승객용은 위쪽으로만 열리게 하고 화물용은 상하로 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덤 웨이터 같은 것도. 그래서 보시면은 1UP 또는 2UP 하면 한 짝, 두 짝이겠죠. 그게 위로 열리고, 그 다음에 UD가 있네. 이건 뭘까요? 업, 다운의 약자예요. 업, 다운. 그래서 UD 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열린다. 그때 업, 다운을 구별하기 위해서 UD. 그 다음에 위로만 이렇게 다 두 짝이 다 이렇게 올라가면 UP, 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2와 4는 똑같이 뭘까요? 두 짝, 네 짝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스윙싱 볼게요. 여다지식, 그래서 돌아가는 문도 좀 있어요. 그래서 1짝, 2짝을 사용하고 여다지도와 경첩을적을 하는데, 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문을 열고 하는 것도 있고, 옆으로 이렇게 스르르 슬라이드도 있고 막 그래요. 자, 용도별로 한번 구별하는 거 보겠습니다. 이건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승객역은 저희 중앙 열기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. 침대, 이거는 가로 열기식을 좀 쓰고 있어요. 가로로 이렇게 쭉 길게 열고, 또 자동차는 대형 화물 같은 건 상하 열기식이나 또는 이제 사람이 탔을 경우도 생각해서 뭐 위로만 열리고 이런 것도 있죠. 이렇게 된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이제 정리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? 다음 중 위로 열리는 두 짝의 문, 위로 열린대요. 위로 열리면 뭐였죠? 저 UP였죠. 업 해서. 그러면 두 짝이에요. 그러면 2, UP.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의외로 좀 잘 나와요. 도어 머신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. 승강기의 도어 머신 장치는 전동기 회전을 도어암이나 로프를 구동해 문을 개폐하는 장치로 전동기의 이제 회전을 이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어 머신 조건 한번 잠깐 보시면요.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동작이 원활하고 소음도 적어야 되겠고 소유입력 경량이어야 되겠고 동작 횟수가 많으므로 내구성이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 한 번 쓸 때마다 문이 한 번 닫히고 또 가면 또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 내구성이 튼튼해야 되겠죠. 많이 움직이니까.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면 유지 보수가 쉬워야 돼요. 고치기도 어렵고 구할 수도 없고 너무 비싸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. 자, 여기 잠깐 보시면 승강기 도어 모신입니다. 도어 스위치가 있고 도어 락이 이렇게 구별돼서 이게 모터에 의해서 문이 요 롤러에 의해서 이게 도어 판넬이라면 요겠지 요 판넬 암에 의해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움직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. 뭐 이 그림까지 보실 필요 없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 장치는 카 위에 있겠구나. 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도어 인터록과 도어 클로저를 한번 잠깐 볼게요. 보면은 도어 인터록 또는 인터락이라 그러기도 하죠. 그래서 보면 록, 진짜 말 그대로 열쇠 서로 상호 간에 잠기는 거야. 딱 둘 다 잠기는 건데 어떻게 왜 인터락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전기 회로 같은 데 보시면 두 개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 얘가 같이 움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은 잠겨져서 못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면 얘는 잠겨져서 못 움직이게 이렇게 상호 크로스해서 잠근다. 그래서 인터락이라 그러고 인터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. 그래서 도어를 잠그는 장치로서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? 문을 열고 운행하면 위험하겠죠. 그래서 문을 열고 운행이 되면 안 되고 또 이런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좀 넣어놨어요. 그러면 도어 인터록에는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. 그러면 도어 인터록과 도어 스위치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. 도어록과 도어 스위치. 그러니까 두 개, 도어록과 도어 스위치가 상호작용을 하는구나.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어록은요. 카가 정지하지 않은 층은 열리지가 않아요. 정지할 때만 열린다는 거죠. 그래서 전용의 또 이거를 열려면 전용의 열쇠를 해서 이걸 해제시켜야지만 뭐 손으로 연다든가 기계식으로 뭐 모터 돌려서 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문을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자기가 딱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할 때는 딱 계획된 층만 열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겁니다. 그럼 도어 스위치는 뭔가 볼게요. 문이 닫혀야만 이번에 운전이 가능해요. 문이 닫혀야지만 운전할 수 있게끔. 그래서 잘 보면, 잘 생각해 보시면 순서대로 이거 내용 한번 보면서 한번 보세요. 도어록이 작동한 후에는 도어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도어 스위치가 개방됐을 때는 도어록이 열리는 구조로 상호 동작을 좀 하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보면 우리 잠깐 여기 이게 안에 보시면은 문이 열릴 때는 도어 스위치가 먼저 작동을 한 다음에 도어락이 딱딱하고 잠기는 거예요.
그래서 왜 필요하지 않은 층에는, 계획되지 않는 층에는, 운행하지 않는 층에는 안 열리게끔. 그리고 또 닫힐 때는 뭐가 되냐면 반대로 도어록이 먼저 딱강 저기 동작해서 뭐 필요한 것만 열리게끔 딱 해놓은 다음에 도어 스위치를 이렇게 누를 때 거기에만 반응해서 도어가 닫힌다. 그래서 가끔 이게 저기 순서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열림이 때는 스위치가 먼저 작동하고 도어락이었다. 그럼 닫힘 때 반대로 도어록이 먼저 닫히니까 잠기고 스위치가 작동하겠구나. 이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. 자, 클로저가 있습니다. 도어 클로저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문에 대한 안전장치들입니다. 그래서 승강기 출입문이 열려 있을 때 이제 이거 상관없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고장났으면, 인터락이 고장났을 때 문이 열려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을 딱 닫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작동 원래 때는 뭐 스프링 중력 방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클로저예요. 문이 열려 있으면 클로즈, 닫게 만든다. 그래서 도어 클로저. 또 도어의 안전장치에 보면 세이프티 슈가 있습니다. 그럼 뭐냐면 물체가 탁 걸리면 문이 쭉 열리거나 또는 저기 뭐 끼면은 다 열려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도어를 접촉하면 하는데, 우리 아마 그 뭐죠, 이렇게 뭐 벌레 잡아놓은 식충식물을 보면 벌레가 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벌레가 뭘 건들리면 탁 닫혀요. 그래서 세이프티 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리적으로 뭐가 접촉하면은 탁 닫혀요. 열려요. 자, 그러면은 세이프티 슈가 있었으면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? 세이프티 레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세이프티 레이는 광전장치인데 말 그대로 레이 하니까 광선이죠, 광선. 그래서 광선에 투광부와 수광부가 있어요. 그래서 광선을 찍 쏘면 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뭐가 끼면 막히겠죠. 그렇게 해서 광선이 물체에 이렇게 차단되면 문이 뭐 꼈구나. 그래서 문을 다시 열어야지 사고 안 나겠구나 하고 딱 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럼 또 이거 비슷한 거 뭐 있을까요? 초음파. 우리 초음파 사용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임신했을 때 아기 볼 때 이렇게 딱 뭘로 보죠? 배에다가 초음파를 싹 해서 보잖아요. 그렇게 해서 우리 초음파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물체가 있을 때는 문이 딱 열리게 만드는.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방금 뭘까요? 비접촉식이야. 직접 물체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이게 안전장치가 검출해낼 수 있겠죠. 그럼 아까 세이프티 슈는 뭐였어요? 실제로 이게 딱 터치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접촉식이 돼야지만 문이 열리는 안전장치. 그래서 좀 이게 규범을 하실 수 있겠죠. 우리 어떠세요? 이게 뭐 수업 해보니까 오늘은 좀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과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.